자, 이제 결산 문제 볼까요?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내년 4월 31일. 그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대체한다 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원래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차변에 장기 차입금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금액이 2천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2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요. 둘 다 거래처 은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거래처 은행이 반드시 코드 번호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었던 거라고 그랬죠, 그쵸? 이거 차변에 가서 없애주시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없애주되 거래처 코드 둘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일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그 날짜 가봐요. 일반 전표 10월 1일 날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일반 전표 10월 1일 날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차변에 뭘로 다 되어 있어요? 임차료. 다시 한번 일반 전표 10월 1일 날짜 들어가시면은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몇 번대? 800번대, 그치? 이거 대변에 가서 여기 봐요. 대변에 가서 임차료 없애주고요. 차변에는 문제 읽어봐봐. 1년분을 선불로 준 거네, 그치? 몇 년분을? 1년분을 선불로 줬으니까 선불로 줬을 때 뭐라고 하죠? 선급 비용이라고 하죠. 선급 비용. 그래서 반드시 해당 날짜를 주의를 해봐라. 그러면은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차변에 있었던 임차료를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고 차변에 선급 비용.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급 비용이 생기면 언제껏 분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년에 해당하는 거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내년 몇 개월이지?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까지니까 9개월이잖아, 그지?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하면 얼마 선영아? 225만원? 225만원? 맞겠지 뭐. 225만원 225만원 이렇게 맞아요. 225만원. 그래서 대변에 임차료 없어지고 차변에 뭐가 되는 거야? 선급 비용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차입금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시만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암기해줘야 될 거. 대여금 이자 그 다음에 예금이자가 나오면 대여금이자 예금이자가 나오면 100%는 아니고요. 99% 분계가 차변에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수익 100%는 아니라고 그랬어. 99%. 그래도 99% 확률을 갖고 암기하는 게 낫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차입금의 이자가 나오면 분계는 차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비용.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차대변을 바꿔서 분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 계산은 대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억 원 나와 있죠? 3억 원 곱하기 여기 봐요. 여기다 쓸게. 3억 곱하기 이자율이 몇 퍼센트? 6.8% 곱하기 12분의 당해 연도권을 해주는 거예요. 당해 연도가 몇 개월이에요?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네, 그치? 12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당해 연도 곱하기 12분의 8 얼마 나올까? 1억. 뭔 1억이 나와. 3억 곱하기 6.8% 0.068 곱하기
8개월 나누기 12개월 1360만원 1360만원. 그래서 차분의 이자 비용이 1360만원, 태분의 미지급 비용이 136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대여금의 이자, 예금의 이자가 나오면 차분의 무조건 미수 수익 대분의 이자 수익이고, 차입금 이자라고 나오면 차분의 이자 비용 대분의 미지급 비용. 금액 계산은 이렇게 3억 곱하기 6.8% 곱하기 12분의 당해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감가상각비 무슨 결산이죠, 여러분? 자동결산. 메모하세요. 자동결산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자, 5번의 재고자산도 자동결산인데 뭐가 좀 많네. 읽어볼게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밑에 봤더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미차 원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에 밑을 쳐봐. 도착지 인도 조건에 밑을 치고 도착이 되어야만 내 것이다. 도착이 되어야만 내 것이다. 지금 도착됐어 안 됐어? 도착됐대 안 됐대? 안 됐잖아. 미착 원재료니까. 그치? 아직 도착되지 않은 거지? 내게 아닌 거야. 왜 나왔냐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나온 거죠 뭐.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료예요. 도착이 돼야지만 내 건데 도착이 안 됐잖아. 그치? 이거 포함하면 안 돼요. 자,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1,400만원 중에서 수탁자가 판매 완료한 것은 900만원이래. 그럼 아직도 판매 안 된 게 얼마 있어요? 500만원 있죠? 그러면 제품은 1630만원 옆에 플러스 500만원 이렇게 써보세요. 제품은 1630만원 옆에다가 플러스 500만원. 그래서 2130만원 입력해줘야 돼요. 2130만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130만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여기 잠깐만.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 그치?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이거랑 반대가 되는 게 뭐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도와줘야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차 원재료. 그럼 도했어야죠. 선적하자마자 매입자 거니까. 선적하자마자 매입자 거니까 도해줘야지. 근데 도착지는 도착이 돼야지만 매입자 거라고요. 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만 더. 시험 문제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래. 그러면 선적하자마자 매입자 거예요. 선적하자마자. 그럼 도해줘야 되는 거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래. 지금 문제처럼. 도착이 되어야지만 매입자 거야. 도해주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탁자가 900만원만 판매했으니까 500만원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500만원 제품에다가 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산은 무슨 결산부터 해줘야 되지? 수동 결산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자, 수동 결산 먼저. 수동 결산 1번, 2번, 3번 입력하실 때 1번에서 저 은행 코드 번호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 시작. 자, 다 입력하셨으니까 빠져나오셔서 자동 결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맨 우측에 빠져나와서 맨 우측에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들어가 볼까요? 1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가 먼저 자동 결산. 감가상각비인데 건물 판매 관리비 일정 있죠? 그러면은 컨트롤 F 눌러볼까요? 컨트롤 F 눌러서 건물 쳐보세요. 건물. 그러면 잠깐만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가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걔는 건물 위에 보면 경비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경비 밑에 있는 건물이 저기 있죠? 걔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경비인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가야 돼요. 판매 관리비는 매출 총 쉽게 얘기해서 매출 총이익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 총이익 위에는 공장, 매출 총이익 아래 판매 관리비가 본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판매 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을 찍어주시면 돼요.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을 찍어주시면 돼요. 판매관리비에서 컨트롤 F 닫아도 돼요. 그래서 매출총이익을 중앙에 놓고 판매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 건물 찍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 2천만원. 2천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를 좀 이따 할까요? 제조는 좀 이따 하고 그 밑에 영업권이 또 있잖아. 그치? 영업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무형자산 상각비에 영업권 있죠? 네, 거기다가 얼마? 300만원 입력하시고 300만원 엔터.
제조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매출총이 위에가 제조라고 그랬죠? 기계당치 찍어주시고요. 매출총이 위에 기계당치 찍어주시고 얼마? 400만원. 엔터. 400만원 엔터 쳤죠? 네, 그렇게 그냥 이게 많이 헷갈린다 싶으면 매출총액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가 공장, 아래가 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기말 원재료는 맨 꼭대기로 올라가 봐요. 맨 꼭대기로 올라가 주시면 기말 원재료 있죠? 거기다가 얼마 입력해 주시면 될까요? 470만원. 기말 원재료 470만원. 470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야. 기말 제공품 찍어주시고 얼마? 80만원? 80만원. 엔터. 그 다음에 밑에 그쵸? 바로 밑에 있어요. 기말 제품은 아까 500만원 더해서 얼마라고 그랬지? 2130만원. 기말 제품은 2130만원. 엔터. 다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맨 위에 F3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표 추가. 안 눌러주면 틀리는 거야. 전표 추가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결산? 자동 결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속 원천징수와 관련된 물음에 답해라 1번. 다음은 영업부 사원 부양가족 자리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김필영 맞죠? 네.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을 해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르다 입력할 것, 주민번호는 맞는 것으로 가져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원 등록 들어가서 김필영이 찍어볼까요? 부양가족 명세 찍어볼까요? 텅 비어있죠? 천천히 같이 제가 불러드린 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와 있어요? 배우자. 연말 코드는 3번. 3번. 강희영이고요. 주민등록번호 8506302547-858. 입력했어요? 어? 그러네. 내 옆에 문제 붙었어. 최하나, 죄송합니다. 최하나. 주민등록번호는 85100622191118 들어갔죠? 자, 이 사람 퇴직금이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죠? 퇴직금 100만원까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죠.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 포함되는 거. 이상이 포함된 거지. 아.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고 100만원 초과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선택. 자, 그 다음에 아들. 자, 연말 관계는 몇 번? 4번입니다. 4번 김이온.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몇 살 나오지? 12살 나오죠? 그죠?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들어가시면 돼요. 20세 이하. 그러면 자녀란에 자동으로 체크되죠? 자녀 세공제는 몇 세부터 된다고 그랬어요? 8세. 화면 맨 아래 보면 검정색 마름모 표시, 다이아몬드 표시인가? 뭐 어쨌든 거기 보면 8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딸. 자, 연말관계 4번입니다. 김시온.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5살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녀라는 체크가 안 되죠? 네, 8세가 안 됐으니까 체크 안 됩니다. 내려가 주시고. 자, 부친 연말관계 1번입니다. 어라, 잠깐만. 사망했네. 2025년 3월 8일에 사망했죠? 사망하셨어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 들어갑니다. 1번 김경식.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소득이 없어요. 46년생이니까는 79세가 나오지, 그치? 맞나요? 네. 79세. 그래서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잘 들어봐요.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경로대는 자동으로 동그라미 돼 있죠? 네.
장애인란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몇 번? 2번인가요? 네, 2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기본공제에서 잠깐만 여기 봐요. 기본공제에서 장애인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60세 이상 선택하고 그래야 경로돼도 되고 장애인은 우리가 수동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친 연말관계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친 이현아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분은 잠깐만요. 이분은 60세 이상에 지금 커서 가 있지. 네. 하지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장애인인데요. 장애인도 돈 벌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을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몇 번이지 연말관계? 2번입니다. 2번 한수희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더니 73세가 나오니까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으로 선택돼 있지. 총급여가 500만 원 있네. 이거 될까 안 될까?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60세 이상 선택하시면 경로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총급여는 500만 원까지 돼요. 총급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네 글자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은 될까 안 될까? 15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거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형 연말관계 6번이고요. 6번 김필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로 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원래 여러분 잘 봐. 잠깐만. 김필모는 80년생이야. 45세로 떠서 부가 떴지, 그치? 맞아요? 45세니까 기본공제가 부예요, 그치? 그런데 왜 부냐면 본인도 아니지, 배우자도 아니지, 60세 이상도 아니지, 20세 이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지. 그런데 장애인이죠. 그럼 되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장애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걸로 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빠져나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이철수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을 입력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갑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누구? 이철수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F2번 눌러서 이철수 불러왔죠? 제일 먼저 부양가족 탭 찍어주시고 주민번호는 모두 맞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빨간색이 나와도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본인 다 입력해야 되나? 본인, 강의형, 이명 다 입력해야 돼요? 네. 자, 본인은 남자예요. 어쨌든 자동으로 돼 있을 테고 배우자부터 입력합시다. 연말관계 코드번호 모르면 F2번 눌러주시면 돼요. 연말관계 코드번호 모르면 F2번. 배우자 몇 번? 3번. 될까 안 될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죠? 다시 한번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 있잖아.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만원을 초과하니까 안 됩니다. 부 배우자 부. 그리고 그 옆에 뭐 하나 또 생겼죠? 그 옆에 뭐 하나 생겼잖아. 소득기준 초과 여부. 화면 소득기준 초과 여부에 여 선택해 주시면 돼요. 소득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가 기본공제가 부인데 부인 이유가 소득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배우자가 기본공제가 부야, 그치? 부인 이유가 뭐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서 여 선택하면 동그라미 표시되죠?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 번만 다시 배우자가 기본공제가 부야. 부인 이유가 뭐니? 돈벌어서. 그래? 그럼 소득기준 초과 여부에 여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배우자 말고 다른 가족이 나이 때문에 안 됐어. 그러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몇 번? 1번. 아버지 1번. 이명수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68세 나오지, 그치? 68세예요. 근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네. 사업소득이니까 100만 원 안 되지, 그치? 네. 되는 거죠.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경로대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70세가 안 되니까 60세 이상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과 딸은 둘 다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말 관계 몇 번? 4번이고요. 둘 다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네, 둘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보세요, 얼른. 아들이랑 딸.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은 아니구나, 잘 입력했구나. 시작. 미안. 거기 빨간색으로 뜨는 거는 맞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그랬을 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은 몇 살이에요? 10살. 그래서 자녀 세공제라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데 딸은 몇 살이에요? 5살. 그래서 자녀 세공제라는 표시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셨고요. 자, 이제 그 밑에 2번 자료 볼게요.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는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해당하며 표준세공제가 더 클 경우 표준세공제를 적용한다.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표준세공제가 더 클 경우 표준세공제를 적용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적용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부터 자, 본인 찍어볼까? 부양가족 탭에서 본인 찍었어요? 네. 부양가족 탭에 지금 부양가족 탭에서 본인 찍고 맨 위에 본인 밑에 일반 보장성이라는 글자에 노란색 있죠? 더블 클릭. 거기 국세청 간소화라는 글자가 맨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서 쪼르륵 내려오면 보장성 보험 일반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 거 얼마? 3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30만 원 창 닫고 그 다음에 배우자 찍어주시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아예 활성화 창이 안 돼 있죠.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편해, 그치? 아,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배우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버지의 생명보험료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 금액보다 더 크다. 이게 생명보험료의 특징이에요. 그거 왜 써놓는 몰라, 그치? 헷갈리라고. 자, 그래서 아버지 찍고 보장성 보험료 15만 원 똑같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1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누구 나와 있어? 아들 찍어주세요. 아들 찍어주시고 보장성 보험료 얼마? 35만 원. 3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5만 원 엔터.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다음에 뭐 나와 있을까? 교육비 나와 있네. 본인 찍어줄까? 자, 본인의 정규 교육과정 대학원 교육비가 500만 원 있죠. 대학원은 여러분 본인만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본인 교육비란 찍고 500만 원 엔터 치시면 본인 뜰 거예요. 500만 원 엔터. 자, 본인 교육비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어? 자, 아들의 사립학교 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육기간이에요. 800만 원 나와 있고 학원비는 안 되죠. 학원비는 누구 것만 되는 거야? 미취학 아는 것만 되니까는 80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들 찍고 교육비 안에 가서 800 초중고가 몇 번이니? 2번 800만 원 입력하시고 초중고 2번 딸 찍고 딸은 어린이집 교육비 얼마 있어요? 180만 원 180만 원 엔터. 미취학 아동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1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탭 찍어보자. 의료비 탭 찍었으면은 자, 본인의 질병 치료 목적 의료비가 얼마야? 그게 105만 원. 에피번 눌러서 본인 선택하시고 국세청장입니다. 의료진료 코드는 국세청장. 금액란에 가서 105만 원. 10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 자, 밑에 줄로 내려가서 아버지 선택해 주시고 150만 원. 아버지 선택해 주시고 150만 원 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딸 선택해 주시고 질병치료비가 얼마 있어요? 25만 원. 딸 거 25만 원.
됐죠? 신용카드 탭 찍어줄까? 본인의 신용카드 진짜 간단하게 나왔다 그치? 대박 3,250만원 나머지는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250만원 3,250만원 엔터 마지막 다 입력했으면 연말정산 탭 찍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거 맨 끝에 있는 연말정산 탭 찍어주셨으면 우리 지금까지 입력한 거 반영하게끔 F8번에 부양가족택 블록이 확인까지 눌러주면은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